KLPGA 중계권 잔혹사는 계속될 것인가? 2010년, 2013년, 2016년. 지난달 2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중계권 입찰 공고를 수정한 KLPGA. 선정 기준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JTBC 골프를 1차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정성을 이유로 모든 절차를 중지시켰습니다. 누구를 위한 입찰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지영입니다. 네, KLPGA 특집 심층 분석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10일 법원이 KLPGA의 신규 중계권 사업자 선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KLPGA 투어의 신규 방송 중계권 계약과 공개 입찰 과정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다라는 판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입찰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KLPGA의 중계권 사업자 선정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 소개를 해드리죠. 우리 김재한 기자 그리고 허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JTBC 골프가 KLPGA 중계권과 관련 내용 가운데서 위약금에 대한 서약서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공고 내용을 변경하라는 통고서를 KLPGA 측에 보냈습니다. 아울러서 입찰 참여 유의사항, 이 서약서 항목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최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문제가 된 조항을 제외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번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참가 신청서를 낸 바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KLPGA에서 입찰 유의사항 미준수했다. 이런 이유로 JTBC 골프에 서류 탈락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1차 서류 심사 탈락이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한 판결이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법원은 JTBC 골프의 심사 탈락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보고 KLPGA의 중계권 사업자 입찰에 있어서 JTBC 골프가 2차 심사 및 평가 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정했습니다. 또 JTBC 골프를 제외하고 2차 심사와 평가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오는 화요일에 KLPGA는 중계권사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관계자들은 KLPGA가 그동안 지속해왔던 불공정한 입찰 과정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계권사를 선정할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던 KLPGA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문제가 있었고 꼭 결국 법원이 정리해주는 상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공공성을 해치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또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공개 입찰 지금부터라도 진행돼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KLPGA 투어 중계권료는 2006년까지는 받기보다는 주는 쪽이었습니다. 주최사, 그러니까 대회 스폰서가 방송국을 선정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중계를 맡기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2006년에 KLPGA가 중계권을 되찾겠다며 중계 대행사 IB스포츠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KLPGA 중계권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SBS 골프가 KLPGA의 주간 방송사 선정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당시에 반발했고 급기야 그 당시 SB를 통해서 방송하기로 했던 중계했던 그 대회가 몇몇 대회가 또 취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KLPGA 중계권 선정 과정, 그 시작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골프 인구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 골프 중계 시청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2006년까지는 협회가 방송국을 선정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중계를 맡겼는데요. 중계권 입찰을 시작한 2006년, KLPGA는 스포츠 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중계방송 판매권을 계약했습니다.
전체 계약액은 4년간 10억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계약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의 50%를 별도로 받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집니다. IB스포츠는 지상파와 케이블 등 뉴미디어 매체와 해외 방송을 대상으로 대회 중계 권리를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X스포츠와 JTBC 골프를 주관 방송사로 정했고 JTBC 골프는 1년에 2억 5천만 원씩 내는 조건으로 IB스포츠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SBS 골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KLPGA의 일방적인 중개사 선정으로 스폰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건데요. 이에 몇몇 대회가 급기야 취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그 대회가 취소된 이유가 중계권 때문인지는 저희는 아무도 몰랐고요. 특히나 선수들에게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추후에 다 이게 정리가 된 이후에 저희는 알게 되었죠. 문제는 다음 중계권 선정 시기인 2010년 불거졌습니다. 당시 분쟁 시비가 일어 KLPGA 회장이 사퇴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방송 중계권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KLPGA는 2010년 12월 중계권 대행사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최종 결정은 IB스포츠였습니다. 이에 프레젠테이션 참여 업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리엔에스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중계권 대행사 선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리엔에스와 IB스포츠는 3년 계약의 중계권료로 각각 120억 원과 106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문제인 것만은 아닙니다. 대행사 선정 프레젠테이션에 KLPGA 회장이 추천한 사회이사 4명이 참석한 것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의혹들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나 대의원이나 회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들려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 중계권을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이 지금도 현재도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 이후에 그 특정 업체로 자리를 어쨌든 더 높은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된 걸 알면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대부분 확신의 단계가 이르렀죠. SBS 골프 역시 KLPGA가 IB스포츠와 결탁하여 중계 대행사를 선정했다며 특경법 위반, 배임 및 입찰 방해 혐의로 KLPGA 임직원들을 형사 고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업체는 협회 측에 채점표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그 당시 중계 대행사는 IB스포츠로 넘어갔고 IB스포츠는 당시 JTBC 골프, SBS 골프와 단연간 동시 중계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JTBC 골프와 SBS 골프는 다음 중계권을 두고 공동 중계에 합의했는데요. 합의를 파기할 경우 10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KLPGA의 잘못된 중계권 선정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2010년 중계권 논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중계권료보다 이해관계를 더 중요시했던 2010년과 한치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협회는 누구나 이해할 만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중계권 선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KLPGA 중계권 협상에서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인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12년 전에도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처음이 아닌 거네요. 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KLPGA에서 중계권과 관련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 사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중계권 대행사를 선정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참여 업체 중에서 리엔에스가 3년 중계권료로 120억 원, 그리고 IB스포츠가 같은 기간에 106억 원을 제시를 했는데 KLPGA가 IB스포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KLPGA가 당시에 이제 주장에 따르면은 전년도 매출액 그리고 실현 가능한 중계권료 액수를 고려한 그런 어떤 결정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리에네스 측이 협회의 주장은 결국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후에 한동안 법적 공방이 불거졌을 만큼 그렇죠. 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영상 마지막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난 2011년 JTBC 골프와 SBS 골프가 공동 중계를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바로 이 서류가 그 두 회사의 합의서인데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서 두 방송사 간의 합의서입니다. 공정함을 위한 합의서인데 이 내용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합의서가 작성된 2011년 3월은 IB스포츠가 JTBC 골프, SBS 골프와 공동 중계 계약을 마친 시점입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두 방송사는 KLPGA 또는 IB스포츠 주도의 중계 방송사 선정에 개별 참여하지 않으며 양사 합의로 공동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파기하고 KLPGA 방송권을 단독 또는 타 방송사와 협력 획득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100억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그 당시 중개사 선정을 두고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불공정한 절차를 더 이상은 두고 보지 말자라는 두 방송사의 생각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2011년에 IB스포츠가 중개 대행사로 정해지면서 당시 KLPGA 협회 회장이었던 선종구 회장이 사퇴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도 좀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네, 당시에 회장이었던 이 선종구 회장이 이제 IB스포츠로 중계권 대행사가 선정이 되고서 2달 뒤에 사퇴를 선언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 중계권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이 특혜 시비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특혜 시비는 방송 중계권 대행사 이 선정을 위한 이 PT에서 이 선수 출신 이사 6명이 배제된 채 회장 측근인 이 사회이사 4명과 또 사내이사 4명 여기에다가 사무국 간부 2명만 이 참석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에 KLPGA 베테랑 선수의 말을 들어보면은 일부러 선수 출신 이사를 제외시켜서 협회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 했다. 이런 또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중계권 대행사 문제가 개막전 직전까지 이게 좀 해결이 되지 못했었고요. 급기야 결국 당시에 개막전이었던 이 하이마트 여자 오픈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이제 몰아간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KLPGA는 다음 중개사 선정은 공개 입찰로 진행합니다. 앞서 이제 JTBC 골프와 SBS 골프는 양사 공동 중개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합의서는 잘 지켜졌을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2011년 KLPGA 투어 동시 중계가 시작될 때 JTBC 골프와 SBS 골프 간 합의한 공동 중계 합의서. 합의서에 따르면 JTBC 골프와 SBS 골프는 KLPGA 또는 IB스포츠 주도의 중계방송사 선정에 개별 참여하지 않으며 양사 합의로 공동 참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방송은 양사 동시 생방송 중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공동 중계 합의는 파기되고 2014년부터 SBS 단독 중계가 시작됩니다. 합의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9번 조항입니다. 양사는 당 합의 정신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개별 일방이 합의를 파기하고 KLPGA 방송권을 단독 또는 타 방송사와 협력 획득하여 방송하는 경우 위약벌로 100억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당 합의를 위반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단독 중계하거나 다른 방송사와 협력할 경우 10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2014년부터 3년간의 중계권은 먼저 약속을 어긴 SBS 골프가 가져가게 됐는데 당시 KLPGA는 중계권을 놓고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JTBC 골프, SBS 골프 등 방송사, 대행사가 모두 참여한 공개 입찰이었습니다. 이때 SBS 골프가 연 45억 원씩 3년간 총 135억 원을 제시해 중계권을 가져갔습니다. 2013년 입찰은 방송국 대행사, 컨소시엄 등 모두에게 오픈된 공개 입찰이었습니다. 과정 결과 또한 모두 수긍했었는데요. 하지만 2016년은 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2016년 KLPGA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년간 중개권 입찰을 두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특정 방송사를 피해 다니는 등 이미 중개권자를 정해놨다는 의심을 살 만한 비상식적 행동들이 이어졌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JTBC 골프는 2016년 중개권 입찰 당시 KLPGA에 연 100억 원씩 3년간 총 300억 원을 제한하는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KLPGA는 우선 협상 기간에 타 방송사 제안서를 열어보면 위법이라는 이유로 JTBC 골프의 제안서를 열어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JTBC 골프가 제안서를 보낸 당일인 2016년 8월 1일 밤 9시 당시 수석 부회장이었던 강춘자 이사의 지시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번 나오실 거죠? 네? 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한 뒤 통로밖 유리문까지 걸어 잠그고 시작된 긴급 이사회. 마치 첩보작전을 방불케 한 한밤의 비밀 회동의 열쇠는 바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중개권이었습니다. KLPGA는 그해 연말로 종료되는 여자 프로골프 대회의 방송 중개권을 놓고 S사와 우선적으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중개권 계약 당시 향후 중개권 우선 협상권을 가진다는 조항 때문이었는데요. 더 큰 금액을 제시한 JTBC 골프의 제안서는 열어보지도 않았던 KLPGT. 하지만 그날 밤 우선 협상 대상자인 S사와 64억 원씩, 심지어 2017-18 시즌 우선 협상권만 있는 상태에서 5년간 총 320억 원의 계약을 맺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JTBC 골프가 제안한 액수 100억 원은 연간 금액 기준으로 S사가 제시한 64억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3년이면 108억 원, 5년으로 계산하면 180억 원이나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난건이 의결됐을까요? 당시 이사회의 표결 방식도 일반적인 상식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총 11명의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찬반 의사를 묻고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공정경쟁 입찰에 오픈 비딩은 없고 밀실에서 수의계약 협상을 벌인 셈이죠. 당시 사실 저희 회장님이 안 계시던 상황이라서 회원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는 분위기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당시 밀실 거래나 이렇게 수차례 10여 차례가 넘는 이사회가 진행된 부분들은 회원들은 사실상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시에 이제 결과가 나온 이후로 소송 문제도 걸리고 이렇게 중개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오히려 저희가 질의를 한 것들이 많았죠, 회원들이. 그래서 질의를 하고 저희끼리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러다 보니 수차례에 걸쳐서 이사회들이 있었고 오히려 그게 밀실이었고 절차상의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을 추후에 또 저희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수정이라기보다는 협상 중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밤늦게 이사회 여신 이유가 뭡니까? 협회의 최대 현안인 수백억 원대 방송 중개권을 논의한 자리였지만 구체적인 설명도 절차도 무시된 2016년 날치기 긴급 이사회. 당시 협회 내부에서도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방송사와 저렴한 값에 불리한 조건으로 특혜성 계약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회원들끼리 지금 공유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대부분의 이사들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불만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는 들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흑역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올해 역시 중개권 입찰 공고를 두고 2016년 사례와 같은 잡음이 생겼습니다. 의문투성이, 비상식적인 입찰 공고,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KLPGA. 지금이라도 편파적인 입찰에 대한 생각을 지우고 공정한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협회원들에게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 보셨겠지만 KLPGA가 공정한 경쟁 입찰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던 만큼 중개권에 관심이 있던 업체들에서 중개권 선정 과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수상한 점들이 좀 발견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이 밤 9시 긴급 이사회가 열리기 전서부터 원래 그 이사회를 먼저 개최를 해서 중개권 협상을 미리 끝내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SBS와 우리 이제 KLPGA가 10년간 이제 장기 계약을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지금 언론 보도가 당시에 나오면서 이 계획이 뒤틀어졌는데요. 기존의 이제 3년 계약보다가 훨씬 긴 그런 어떤 이제 기간이죠. 네. 이제 이 10년 동안 이 계약을 이제 추진한다 이런 어떤 이 보도가 나오면서 제2, 제3의 이런 어떤 입찰 예정 방송사에게 장기간 기회를 주지 않는 이른바 이 형평성 위배 논란이 당시에 이제 불거졌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이제 뭐 단순한 것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당시 KLPGA에서는 우선 협상에 관해서 SBS하고 서약서 그 조항의 계약서에 우선 협상권도 있고 당시가 우선 협상 기간이었기 때문에 SBS와 우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데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우선 협상 기간에 다른 업체의 제안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우선 협상 기간이라고 해서 다른 업체의 제안을 받는 것을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통례에 비추어 보면 이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더 유리한 조건을 좀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업체들의 기본적인 생리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다른 업체의 제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걸 불법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있었는데도 이걸 무시했다면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이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과 또 충실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은 이 협회라는 것은 결국 선수들이나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위임을 받아서 이들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최대한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이면서도 또 한목적적인 경영 판단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백히 더 유리한 제안을 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 내용을 활용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더 유리한 협상 내용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협상을 결렬시키고 더 유리한 제안을 한 업체와 거래를 하려는 노력을 경시하였다면 그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어떤 주의 의무 내지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선 협상 기간이지만 다른 업체가 좋은 제안을 하면 그걸 지렛대 삼아서 유리하게 끌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안 했고 네. 그다음에 이사들이 내용을 몰랐다고 하지만 결국 그건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공부도 하고 잘 알아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되면서 사건이 이렇게 되면서 JTBC 골프가 그 입찰 경쟁에 뛰어들게 되죠.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제안서가 그 당시 2016년 당시 JTBC 골프가 KLPGA 측에 KLPGA 제시한 제안서입니다. 이 문서 내용을 살펴보면 연 100억 원의 제시 액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자, 그러니까 한국 여자 프로골프협회 JTBC 플러스, 그러니까 JTBC 골프가 제안한 중개권료와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제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7년 시즌부터 2019년 시즌 총 3년 동안 300억 원을 제안하는 제안서가 지금 보시고 계신 제안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협회 김남진 사무국장은 우선 협상 기간에 다른 방송사의 제안서를 보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 JTBC 골프의 제안서를 열어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불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우선 협상 조건에 관한 그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불법이라면 그 불법이 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사들에게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일반적인 통례에 비추어 보자면 오히려 다른 더 유리한 조건을 제안한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 제안 내용도 충분히 이사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 이사들이
어디와 거래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 네. 이제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내지 성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저희가 지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이사진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당시 국장, 사무국장이 JTBC 골프의 이 제안서를 개봉하는 순간 절차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의결해야 된다. 이거 열어보면 안 된다. 이렇게 전언이 되고 있죠. 결국 그래서 KLPGA가 연간 64억 원 이 액수에 5년 동안 SBS와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이게 이제 64억 원, 연 64억 원이라는 액수 자체도 당시에 JTBC 골프의 이 제안서에 있는 금액과는 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SBS 골프가 연 64억 원, JTBC 골프가 연 1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JTBC가 제안한 금액이 36억 원 많습니다. 3년이면 108억 원, 5년으로 계산하면 180억 원, 차이가 꽤 큰데요. 이 KLPGA 중계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봤는데 KLPGA는 찾아보면 이제 회원의 것이고 협회는 회원의 울타리가 돼야 하고 또 회원의 이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야 하는데 좀 더 수익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포기한 아주 경제적이나 상식적으로 봐도 그것을 저희가 지금 문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취재기 입장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지금 중개권 계약이 왜 진행이 되어 왔냐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KPGA에서는 계속해서 이 공개적으로 오픈 비딩을 원칙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미실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협상을 먼저 진행을 했던 부분이나 한밤에 갑자기 이사회를 열어서 이것을 의결을 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럴 거면은 굳이 왜 공정성을 갖고 이 열린 입찰 경쟁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요. 이 공정성과 투명성 그러니까 이런 원칙만 잘 지켜졌다면은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참 이게 계속 불거지니까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로도 지금 처음으로 중개권 입찰 실직한 2006년부터 지금 이제 2016년 그 당시까지만 해도 10년이고 지금 또 몇 년이 더 지난 상태인데 아직도 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아쉬운 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중개권 선정 과정은 공고문 수정 그리고 이사회 반복 과정에 있습니다. 입찰 제한,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은 여전하고요. KLPGA는 지금이라도 누구나 이해할 만한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그리고 투명한 공개 입찰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KLPGA 투어는 현재 오는 2023년 1월부터 2027년 말까지 5년 동안의 투어 중개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고 수정 공고도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특정 업체 맞춤 공고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KLPGA 투어 중개권 입찰, 골프 업계에서는 입찰자 선정 기준이 굉장히 편파적이다, 또 비상식적이다 이런 평가가 다수를 좀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종전에 이 방송 중개권 계약료가 연 64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또 여자 골프 인기가 워낙에 또 높아졌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 중개권료 같은 경우에는 연 100억 원을 넘는다. 이런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새 중개권 입찰 공고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오히려 이 수익 창출 기회의 문을 스스로 좁힌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을 살 만한 내용들이 좀 많았고요. 결국은 이것은 특정 회사를 억지로 이제 밀어주기 위한 그렇기 위해서 이 기준을 이제 만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공고가 나왔을 때 많은 논란이 일자 KLPGA가 수정 공고를 게시했는데 그 수정 공고 내용도 공정성 논란에 빠진 거죠. 이번 KLPGA 중개권 사업자 선정 내용 중에서 특정 업체 몰아주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점 어떤 점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KLPGA 투어 중개권의 입찰 자격을 몇몇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이 부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중개권 플랫폼별 재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또 평가 기준을 봤을 때 중개권 금액이 평가 비중이 낮고 과거 기여도 부분에 많은 배점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서약서상 부당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각 조별로, 조항별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이번 KLPG 중개권 입찰에는 24시간 내내 골프 방송이 가능한 채널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요. 컨소시엄, 즉 공동수급체를 통한 제한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국내 방송사 가운데서 입찰할 수 있는 방송사는 단 3개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입찰 공고가 나온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이해가 안 갔던 그런 어떤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요즘에 또 게다가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나 이 OTT 시장도 상당히 많이 뜨면서 이게 좀 뉴미디어 시장이 지금 뭐 지상파 3사도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보일 만큼 이게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까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 맞는 그런 중개권 입찰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됐습니다만은 이거를 지금 기본적으로 이 컨소시엄의 입찰 경쟁 참가 자체를 막은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24시간 내내 골프 방송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또 제한을 둔 것. 사실상 현재 이 골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JTBC 골프, SBS 골프, 또 스포티비 이렇게 3개사밖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KLPGA가 스스로 이제 제한을 걸면서 중개권 시장 경쟁 자체를 이제 기회를 이제 걷어찼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조건을 KLPGA가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회사들이 경쟁 입찰에 참여할수록 더 높은 중개권료 수입이 기대되는 건 사실인데 그 자격을 제한하고 또 컨소시엄을 통한 입찰은 불가하다 이렇게 명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은 KLPGT의 이제 반응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중개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은 이 안정적인 중개 확보가 이제 명목이라면은 더 많은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입찰 금액을 훨씬 더 높이는 게 협회라든가 어떤 단체에서는 큰 그게 이득이 되겠죠. 여기에 좀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게 사실 그 이번 과정에서 이 컨소시엄에 이제 참여였는데 이거를 이제 KLPGA가 막은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 전에 이 2016년에 이제 다른 어떤 이 경쟁사의 제안서를 열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중개권 계약을 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게 특정 업체의 선정을 이제 밀어주기 위한 그런 어떤 이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살만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이 되는 건요. 중개권 플랫폼별 재판매를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콘텐츠 재판매할 때 플랫폼별 독점적 지위 부여가 불가능하다라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근데 주간 방송사가 된다면 플랫폼별 내 타 방송사는 동시 생중계가 불가능하다. 이 사항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 방송사가 속한 플랫폼 내에서 생중계할 때는 독점 지위가 가능한데 이 타 플랫폼의 이 중계 컨텐츠를 재판매했을 땐 독점 지위 부여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결국 중개권사도 그렇고 KLPGA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중개권료는 전 세계 투어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떤 골프 시장을 더 늘리고 그 투어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이 방법으로 지금 많이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은 PGA 투어 같은 경우에 2020년에 CBS와 NBC와 네. 10년 장기 계약을 우리 돈으로 약 8조 5,300억 원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게 기존 계약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70% 이상 올라간 그런 규모였고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 KBO 리그, 그 프로야구의 그 사례도 있는데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지난 2019년에 이 공개 입찰을 통해서 이 통신 포털 컨소시엄과 5년간 약 1,100억 원, 그러니까 연평균으로는 220억 원 규모의 이 유무선 중개권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 금액도 기존 계약보다가 2배 이상 뛴 그런 어떤 규모였습니다. 모두 이렇게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어떤 중개권의 가치를 높이 사고
이렇게 이제 계약이 이제 진행된 그런 결과였는데요. 그만큼 이 KLPGA나 중개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또 기대 수익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기대키 어렵게 그런 만든 상황을 이렇게 좀 만들어냈고요. 이는 또 이 KLPG 투어와 이제 연계되어 있는 그런 뭐 후원사라든가 뭐 각 그 대회별 타이틀 스폰서들도 있죠. 그런 어떤 이 후원사들의 홍보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좀 불리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다른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협회 수익과도 큰 관련이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와 비슷한 측면으로 선정할 때 그 평가 기준을 배점 항목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개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금액 부문이 계약 금액과 재판매 및 수익 분배율을 포함해서 35점, 실적 부문이 10점, KLPGT 발전 및 기여 부분이 합쳐서 5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KLPG 투어의 관련 실적, 투어 발전 방향 이런 그 정성 평가 부분의 배점이 모두 65점이고 그러니까 중개권료는 35점.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건데 뭐 투어 발전 방향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은 맞지만 이것도 중개를 안 한 사람은 실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네. 중개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특정 업체 맞춤 공고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이래서 또 받는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평가 기준이 중개권료의 비중이 35%고 나머지는 뭐 기존 실적이라든가 투어 발전 방향 제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KBO 리그의 그 유무선, 뉴미디어 부문의 이제 중개권 입찰에서의 이 중개권료 비중이 60%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개권료 비중이 35%인 것은 전 세계 어느 투어나 뭐 다른 어떤 리그를 통틀어서도 이렇게 비중이 좀 낮은 그런 어떤 이 수준이고요. 네. 여기다가 65% 같은 경우에 뭐 투어 발전 방향 이런 것은 좀 이 수치로 매기기도 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주관적인 그런 어떤 이 부분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실적 부분에서 투어에 대한 과거 이 기여도 항목의 5%를 배정을 한 것, 결국은 이것은 기존 중개권사의 이 어드밴티지를 주겠다. 이런 뜻으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은 이렇게 평가 항목 자체만으로도 공정하지 못한 그런 구석이 많은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권 금액 부분 평가가 30점인데 이것도 지금 세부 조건이 나와 있지 않고 또 혹자는 상한 계약금이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상한 계약금이 내부적으로 100억 원으로 정해지면 100억 원을 써내든 200, 300억 원을 써내든 다 30점 만점 똑같이 받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금액 부분이 상당히 좀 다운돼 있는 의미가 적어지는 그런 건데 이런 경우가 만약에 상한 계약금이 내부적으로 있는데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우선 뭐 상한 고지를 반드시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좀 따져볼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만 상한을 정해놓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한을 넘겨서 제안을 한 업체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어떤 더 높은 제한 금액을 제시했다라는 이유로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협회 입장에서는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여도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임의대로 탈락시킬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명분을 쉽게 갖출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입찰 절차에서 입맛대로의 업체 선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이 지난 10일 결정 내용에 공공성, 공정성 이런 내용을 좀 네. 명시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네. 생각하게 했고 그러니까 한 방송사에게 특혜를 주는 어떻게 보면 좀 불공정한 입찰 이게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첫 공고를 냈을 당시에 민영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20억 원의 위약금을 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JTBC 골프가 KLPGT에 이건 헌법에 명시된 재판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조금 이례적인 서약서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아마 다른 스포츠 중개권 사업에서도 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서약서일 것 같은데요. 우선 입찰 절차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민영사상의 소송도 제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든
법적인 도전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사전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부재소 특약을 하는 것은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그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이미 대법원에서는 판시를 하고 있고요. 헌법적 관점에서도 보자면 재판 청구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재소 특약 그리고 이런 부재소 특약을 위반했을 때 2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는 그러한 서약서 그리고 그런 서약서에 대해서는 일체의 수정이나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입찰 공고는 분명히 위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입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KLPGT는 수정 공고문을 이제 게시했습니다. 변동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한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평가 및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란 사항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이의 제기의 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것이었음이 확인되면 향후 중개권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변경된 내용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근거나 사항들이 없습니까? 여전히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변경된 내용에도 보면 이의 제기가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해석이 되면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거나 감점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불이익의 내용이 너무 중대합니다. 사실은 영구 박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고 또 단순히 이의 제기를 했다가 패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근거가 없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판단권이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당신이 패소했으니까 이의 제기가 근거가 없다. 부당하다고 해석하고 불이익을 부과하면 그렇게 응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런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네. 때문에 그 1차 가처분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약 조항 역시 입찰 참가자가 향후 그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함에 있어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서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을 결정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일단 수정 공고가 나면서 20억 원 문구가 사라졌고 그러면서 JTBC 골프의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어요. 그런데 수정된 공고 내용을 보니까 JTBC 골프가 발견한 문제점은 그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는 그 서약서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요거는 저희가 제출하지 않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올바르다 하면 내겠다 하고 일단 1차 서류는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로 인한 결과가 1차 서류 심사 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임시 지위 보전 및 입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1차 가처분을 기각은 했지만 이 서약서가 되게 부적절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임은 이미 재판부가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입찰 절차가 제대로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서약서 내용을 가지고 사업자가 어떻게 이걸 운영할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걸 가지고 정말 참가자한테 부당한 불이익을 줄지 여부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차 가처분은 입찰 절차가 이미 진행된 이후에 저희가 제기를 한 것이잖아요. 어떤 것이냐면 이 문제 소지가 있는 서약서에 관한 서약서가 명백히 유효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이 서약은 좀 유보를 하고 절차 진행은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서류를 접수했는데 일체의 PT 기회 내지 사업 제한의 기회를 주지 않고 탈락을 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찰 참가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그런 취지에서 내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절차 진행은 중단해달라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법원의 판단은 이 서약서를 날인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PT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판부에서는 자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진정한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KLPGAT의 어떤 이런 포괄적인 이러한 입찰 절차 진행을 경고하고 꾸짖는 그런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래서 가처분 결정문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입찰 절차에서 KLPGT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KLPGT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와 달리 서약서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할 우려가 매우 커 보인다. 라는 취지가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차 심사에서 JTBC 골프를 탈락시킨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그렇습니다. 서약서 조항에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은 JTBC 골프 2차 탈락시킨 것은 잘못된 거고 2차는 JTBC 골프를 제외하고는 2차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맞다고? 이유로 아예 탈락시켜서는. 배제시키는 PT 것. 기회 자체를 배제시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어쨌든 올해도 어김없이 일어난 KLPGA 중개권 입찰의 불공정 논란. 지금까지 진행 중인 내용이 많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협회를 움직이는 회전문 인사들의 쳇바퀴 행정. 그 결과는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의 중개권 입찰 공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처음 게시된 공고에 따르면 모든 심사 결과를 미공개에 붙이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죠. 심지어 소송을 제기하면 20억 원이라는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에 JTBC 골프는 공고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낸과 동시에 입찰 참여 유의사, 서약서 항목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아쉽게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기각이지만 그 즉시 항고를 제기했죠. 이처럼 논란이 일자 KLPGT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수정 공고를 냈습니다. 최고 득점자 1, 2위의 점수를 공개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항을 삭제한 건데 JTBC 골프는 문제가 된 조항을 제외한 서약서를 제출, 입찰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비 서류로 인해 1차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JTBC 골프가 제기한 임시지위 모전 및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 1차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까지 뒤집으며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한 서명을 유보한 서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건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건데요.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사회를 소집, 급한 불끄기에만 급급했던 KLPGT. 중개권 관련 TF를 구성하자는 협회원들의 의견도 끝내 묵살했던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KLPGT는 법의 심판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디베이트를 통해 가지고 논의가 돼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누군가의 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면은 대부분 그쪽을 같이 바라보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결국 16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려 했던 KLPGT는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다시 한번 긴급 이사회를 개최 기존과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KLPGT. 지금이라도 공정한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협회원들에게 구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좀 겪어봤습니다만 논란이 생기면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또 논란이 생기면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급한 불끄기에 좀 급급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KLPGT의 집행부의 모습인데 심지어 이제 긴급 이사회에서 거짓말로 이를 좀 덮으려고 한다. 이런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 KLPGT를 대상으로 한 임시지위 보전 및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JTBC 골프의 승소로 돌아가면서 강춘자 KLPGT 대표이사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이 이사회에서도 거짓말로 이사들을 호도하고 또 논란을 덮기 위해서 추가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달 중개권 입찰 관련 논란이 일자 KLPGT 강춘자 이사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JTBC 골프는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이사회 의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분명한 거짓이죠. 또한 임시 지위 보전 및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지금 인용이 된 상태에서 강춘자 이사가 두 번째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당시 2차 심사를 연기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소송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패소가 아니라 심사위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하지만 이 모든 변명은 분명한 거짓입니다. 결정문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JTBC 골프는 2차 심사 및 평가 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JTBC 골프를 제외하고 2차 심사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1차 심사에 참여했고 2차 심사 일정은 이 소송 때문에 미뤄진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사실 조금만 기사를 찾아보면 나오는 사실들인데 네. 거짓말로 이사회 인원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강춘자 이사가 변호사까지 이사회에 참가시켰고 변호사들도 이제 이사들과 소통 없이 선임했는데 이사들의 반발이 생기자 이제 대표의 권한이라면서 이사들의 의견 제시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관련한 이제 내부 정보에 따르면은 이 변호사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사들의 어떤 의견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어떤 변호사를 이사회에 이제 참가를 시켜서 이런 그 관련 사항들, 이제 과정들을 이사진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사회의 변호사까지 이렇게 대동시켰다는 이런 행동, 이런 부분은 이 말에 대한 본인의 어떤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쌓기 위한 그런 어떤 명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 결정문이 있죠. 이런 결정문에 있는 내용들이 엄연하게 있고 이후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언론들,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이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겠지만은 절대 진실은 매도될 수 없는 그런 법이겠죠. 그러니까 네. 이사분들도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나중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맞습니다. 본인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대의원이라든지 협회원들 심지어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불참한 이사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소식도 저희가 들었고요. 협회 구성원인 대의원이라든지 협회원들에게도 투명하지 않은 이번 중개권 입찰 공고 여기에 대해서 KLPGA 관계자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프로 출신의 이사진들로 구성이 돼 있으면 다 선후배로 엮여 있기 때문에 연로하신 선배가 뭐 중개권은 이쪽으로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한마디 하면 그거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뭐 눈치만 보다가 끝나는 이사회가 되는 거죠. 이사회는 수차례 뭐 열리고 있는 중이라고는 저희가 들었는데 뭐 이사회 내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저희는 다만 이런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뭐 집행부 혹은 실무진들만 알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사들한테도 그런 게 정확하게 다 공유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상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사들은 저희 대의원이나 회원들이 이제 선출을 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대표 자리로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으로서 권리주장이라든지 질의를 하면은 답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질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이사들이나 지표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들도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하게 판단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그야말로 강춘자 KLPGT 대표이사가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중개권 입찰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대표자가 이사들한테 어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사들이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가지고 한목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예를 들어 굉장히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나 사실관계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협회 내지 협회의 어떤 권리를
위임하고 있는 선수들 내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그런 의사결정 또는 왜곡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사들에게 어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성관 의무나 충실 의무 위반의 소지가 적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춘자 대표의 이제 독단적인 결정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진이 함께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사진들이 진실을 좀 제대로 인지하려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KLPJ 이사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단적인 누군가의 거짓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개인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최종 책임자로서 3,000명 회원의 미래를 걸고 소신 있는 발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KLPG 특집 누구를 위한 입찰인가 여러 가지 저희가 좀 관련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개선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입찰 참가자들의 이의제기권을 본질적으로 좀 훼손하는 그런 취지의 서약서 내지 완전한 승복을 좀 강제하는 그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그러한 관행은 반드시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으로 입찰 절차의 공정과 상식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서약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시정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입찰 절차를 굉장히 많은 스포츠인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KLPGA 선수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취지로 입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좀 객관화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정한 입찰이 되기를 KLPGA에게 바라겠습니다.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공정한 입찰. 협회는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 이번 입찰은 KLPGA의 향후 5년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한국 여자 골프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부디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정말 원래의 목적이었던 여자 골프의 발전을 위해서 신중한 결정,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의 입찰 과정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입찰은 대한민국 스포츠 중계권 역사의 이정표가 될 사안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타 종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의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식과 공정에 입각한 입찰 절차를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KLPG 특집 누구를 위한 입찰인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6년도에) KLPGA 투어가 이제 수의 계약으로 중계권 계약을 했거든요. 이제 이번에 다시 수의 계약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수정이라기보다는 협상 중이었습니다. 중계권 사업자를 특정 방송 채널을 좀 밀어주는 듯한 면이 좀 있습니다. 중계권에 대한 경쟁은 열린 경쟁이 돼야지 닫힌 경쟁으로 가는 거는 보편적인 시청권을 제약하는 요소일 수가 있다. 중계권 금액의 비중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거, 지도부의 의향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더 큰 금액을 제시한 쪽이 있었지만 특정 방송사와 싼 값에 특혜성 계약을 강행했다는 건데요. 과거의 기여 내용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이런 중계권을 갖고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 어드밴테이지를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비교적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